주말에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약간의 업데이트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ETF 승인 후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하락세의 주요 원인은 GBTC에서 나온 매물 때문이다 라고 안소니 스카라무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랑 그제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GBTC 같은 경우는 다른 ETF들에 비해 가지고 수수료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세금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수료가 더 싼 ETF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FTX 거래소로부터 나온 매각 물량도 함께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러한 GBTC와 FTX 관련된 매도 물량에 의한 하방 압력 같은 경우는 앞으로 6일에서 8일 내로 해소가 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6일에서 8일 동안 하방 압력 조정을 받고 그 후에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물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분석가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GBTC와 FTX 매도 물량 외에도 하방 압력은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굴자들을 들 수가 있겠죠. 채굴자들이 많은 비트코인 물량을 거래소들로 보냈었다라는 소식들 나온 데 이어가지고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도 지난 10일에서 11일 이틀간 거래소로 무려 6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하기도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많은 물량들이 동시에 거래소로 몰려들면서 어제 있었던 하락이 크게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롱 포지션도 많이 청산이 됐겠죠. 다행히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비트코인 어느 정도 진정을 찾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알트코인들은 서서히 시동을 한 번씩 걸어보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따내면서 ETF 신청에 대한 전적 577전 576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승인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약 3년 전이다. 나는 원래 비트코인이 불법 활동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게리 겐세이와 동일한 입장이었었는데 그러나 나는 3년 전에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비트코인에는 많은 기회와 토론 그리고 가치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정부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비트코인이 장기적 잠재력을 가진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국경을 초월하고 그 어떤 정부보다도 규모가 크다. 자, 그리고 여기서 특히 그가 또 지적하고 있는 것, 정부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지금 그렇지 않은 나라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돈 찍어대기 때문에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겠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초반에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블랙락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시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직접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까지 안정적으로다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지야. 잠깐 오늘 또 재미난 미국 소식이 나왔었는데 돈 찍어내는 연준이 작년에 운영 손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150조 원 손실을 냈다라는 것인데요. 진짜 개판도 가지가지로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물론 그 전까지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자, 아무튼지 간에 역대 최대 손실을 냈다. 그 원인은 바로 팬데믹 때 경제를 적극 지원하는 데 이어서 고물가와 싸우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결과였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채와 몰기지를 겁나게 매입을 했는데 그 후에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답시고 금리를 팍팍 올려버리니까 채권 시장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신의 발등을 찍은 꼴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근데 문제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 오려고 국채를 발행하게 될 텐데 최근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를 누가 사줄까? 결국은 연준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는다라면은 연준의 운영 손실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 가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론은 미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뱅가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에 의해서 선물 ETF 거래까지 차단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선물 ETF 허용을 했었다가 이제는 현물을 금지한 데 이어가지고 선물 ETF까지 거래하지 말라고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 자, 근데 재미나는 것은 뱅가드 같은 경우는 블랙락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스트러지의 대형 주주 중에 한 곳입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들에게도 좋다라는 소리인데 어째서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이토록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희한한 놈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어서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짐 크레이머 말하면 전부 다 반대로 간다가 이틀 전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어버렸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오히려 이번에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상승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 진지하게 기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하락 동안의 한 고래는 비트코인 4,958개를 추매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떨어지자 줍고 있는 고래. 이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비트코인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카스텔리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동안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의견을 내보냈었고, 다음으로 닌자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저점 찍으면서 43,000달러대에서 매도 물량을 전부 다 흡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부터 반등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반등 가져라는 의견들. 매크로CRG 같은 경우는 최근 꼬리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자리부터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이전 저점 갱신을 해준 다음에 반등을 이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반면에 반감기에 진입하기 앞서가지고 지금부터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 조정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렉트캐피탈 분석가. 반감기 전에 이런 식으로다가 91일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약 28일 동안 거의 한 달 정도 동안의 조정이 나온 후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재축적 기간이 일어날 것 같다. 즉 지금부터 비트코인 하락한 다음에 재축적하는 시간을 갖게 된 후 반감기 직후로 해가지고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다.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해야 된다? 주면 된다. 주어가지고 재축적 기간 동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반감기 후 상승을 즐기면 된다. 라는 분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오든지 말든지 비트코인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불장 그리고 하락장을 거쳐가지고 반등했을 때 0.618 되돌림 자리에서 항상 리젝션이 나오면서 거부가 나오면서 반감기 전에 이런 식으로다가 조정이 나온다. 지금 그 자리까지 딱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ETF가 나오든지 말든지 똑같은 형태가 반복될 것이며 지금부터 조정 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똑같은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25일에서 35일 동안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30%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부터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준 후 반등하면서 45,000달러 구간까지 올라가면서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31,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반감기 전까지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결국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4만 달러 아래에 있는 해당 CME 갭을 메꾸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전에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다가 더욱더 큰 하락이 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당 반등이 진행되는 동안에 무엇이 발생하느냐? 미니 알트 시즌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알트들이 신나게 달린 후에 대폭 다같이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둘 다 동의하는 똑같은 분석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트 시즌 가지야.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져주고 있죠. 계속해서 하락을 해준다면 알트코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에덴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은 3,000달러 간드아. 이더리움의 추가 상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분석을
이런 식으로다가 내보내기도 했었고요. 그와 동시에 비탈릭이 멋지게 걸어가는 장면이 언제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공유를 해봅니다. 남들 다 차려입고 정장 차려입고 걸어가는데 혼자서 반팔에 반바지 비탈릭.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컴파운드 또한 쏘게 되면 크게 쏠 수도 있겠다. 그리고 DYDX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등등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일당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